네, 안녕하세요. 12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차 시는 358쪽에 송전선로로부터의 이격해서 고압 철탑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압선이죠. 고압선이고요. 자, 여기 이격거리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54kV, 345kV 돼 있는 것이 바로 그 특고압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은 이 전기 설비에 대한 판단 기준, 전기 사업법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철탑, 특고압 철탑 밑에서의 어떤 그 건강상, 환경, 주거 환경상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서 요즘 그 신도시 개발을 할 때는 거의 모두 지중화를 하죠. 땅속으로 해서 집어넣는데 이제 그 이전에 돼 있던 시설에서부터 땅속으로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철탑 밑에 땅을 선하지라고 합니다. 선하지라고. 그래서 이 철탑 고압선 밑에 있는 땅 해서 거기 부분에는 되게 이제 그 한국전력 등에서 어떤 좀 페이를 받거나 보상을 좀 받아서 그 길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희 그림에 보시면은 이 철탑에 대한 것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참조도 나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단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상식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제 알아두자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측방 하방으로 해서 5.48m를 이격했을 경우에는 건조물을 설치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이렇게는 돼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건조물이라고 하는 그 종류도 다 다양하고 이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산식에 의해서 여러 이격거리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 송전 철탑에 있어서의 그 높이만큼 이렇게 뛰는 이격거리를 두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 철탑 선화지 근처에서의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이런 시설물들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로부터의 이격해서 그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 환경 이 학교로부터의 이격거리하고 왜 그 송전 철탑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위험 시설로부터 300m 이상은 이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학교로부터 물론 주거 시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50m 그리고 200m 해서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역 내에서는 어떤 판매 시설이나 아니면은 어떤 오락 시설이나 아니면은 어떤 숙박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 두 부분이 좀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교육환경평가서에 승인해서 여기 그 어떤 그 개발을 하려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사항이 이제 있고요. 대개 자 보시면은 건축을 하려는 자, 정비 사업을 하려는 자,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게 체크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서 5번에 여기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이것은 300m
이상 가급적 띄워라 했는데, 예, 가급적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여지가 있죠. 가급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이 아까 교육감도 얘기 나왔습니다. 나만은 그 어떤 승인권자한테 그 이런 시설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저감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뭐 제출한다거나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찌됐든 300m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CH 철탑에 나와 있죠. 예, 이 전자파라는 거죠. 이게 전자파 영향. 예. 근데 CH가 앞부분에 우리 그 11차 시대에도 나왔습니다만 실링 하이트 그거는 이제 천정고가 되는 거겠죠. 예, 실링 하이트인 거고 예, 이 CH는 케이블 헤드입니다. 예, 철탑에 있어서의 케이블선의 헤드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7장 공동주택 배치 부분은 이렇게 해서 끝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부대복리 쪽으로 갈 겁니다. 예, 부대복리 쪽으로 해서 6장으로 갑니다. 6장으로 가서 234쪽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자, 이 부대복리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주택이 나왔으면은 그다음에 이 부대복리가 반드시 같이 쫓아나와야 돼요. 예, 부대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해병대나 공수부대 뭐 그 부대가 아니고 예, 함께 나오는 함께 설치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연대감을 갖고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주택만큼 중요한 그런 시설들이죠. 예, 이런 부대 시설이 없다면은 주택으로서의 제대로 된 환경과 기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이렇게 다양하게 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법 2조의 정의를 보시면은요, 정의는 항상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정의 부분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주택법의 그 13호 부분을 보겠습니다. 2조의 13호 부분을 보면은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 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강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얘기한다. 시설과 설비입니다. 예. 그리고 주택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그림은 청도 운문사에 있는 담장인데요. 네, 한번 보시죠. 예, 이 돌들을 전부 이렇게 빗각으로 세우죠. 예, 빗각으로. 예, 그래서 이 인터로킹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서부터의 그 하중을 전달을 잘 하고 아주 견고하게 되는 거죠. 예, 자중이 있으면서도 이게 자중으로 해서 오히려 더 인터로킹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그 빗세우기로 해서 아주 선인들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건축법이 같이 이 부대 시설에 대한 것을 정의 내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건축 설비라고 하는 것은 해가지고 전화 설비, 그 다음에 가스 급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 시행령입니다. 주택 시행령 제 6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쫙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설들이 우리 이 6장 부대 시설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해서 등장인물들입니다. 등장 요소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4장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 주택법 시행령도 대통령령이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대통령령입니다. 예,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은 이거는 이제 행정법의 그
더 비중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시행하는, 실시하는 이런 거고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규칙,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주차 시설입니다. 주차 시설을 보시면은요, 주차 시설은 이제 주차장법이죠, 당연히. 주차장법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1호의 이 세 가지가 가장 키워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인데, 자, 가목을 보시면은 노상주차장은, 해서 노상주차장은 뭡니까?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노외는 뭐죠? 길 바깥이에요. 외의 장소예요. 감옥의 외의 장소. 그리고 일반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자, 다는 어떻습니까? 부설 주차장이죠. 이것은 해당 건축물의 시설 이용자들입니다.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입니다. 일반이 이용 제공되는데 그러진 않겠죠. 일반에다가 제공할 만한 면이 있겠습니까? 부설 주차장은 그러니까 그 설치되는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이다 해서 이 삼총사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삼총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38쪽 보시면은 시행규칙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주식하고 기계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주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스스로 움직여서 주차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하식, 지평식, 지평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지하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땅 위에 지상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물식, 건축물식 대표적으로 주차장 건축물 이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주차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서 자주식입니다. 자, 기계식은 어떻게 되느냐? 기계식은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주차는 기계가 하는 겁니다. 지하식과 건축물식이 있죠. 이 기계식은 그 기계 입구까지만 들여가고 나머지 주차는 이 컨베이어 벨트가 됐거나 아니면 기계식 그 장치로 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자주식과 기계식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주차장은 노상, 노외, 부설이 있고, 그 다음에 형태로 보면은 자주식과 기계식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에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 비율, 주차 면적 비율에서 나왔어요. 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주차장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건생, 이종건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운동 등등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비율일 경우는 70% 이상이라도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시행령에서는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대개 보면은 한 70% 이상, 그러니까 30%는 다른 걸 써도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해당 지방자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차 수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지역마다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시설이 많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어떤 용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율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차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지 내 주차장입니다. 이건 이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은 뭐냐면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세대당 한 대가 기본입니다. 세대당 한 대가 기본이고, 그 밖에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금씩 그 감해주거나 이제 뭐 원룸형 주택이거나 이럴 때는 좀 줄여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 아주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죠. 예, 이게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겼냐? 예, 예, 행복주택입니다. 청년주택, 행복주택, 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역세권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예,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철도시설 중에 그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해당되는 이런 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은 이런 단지는 설치 기준에 주차장 설치 기준에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입주 조건이 차량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이제 있으면은 입주하기 어렵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공공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으로 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2분의 1로 좀 반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일단 그 행복주택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나와 있는 예외 조항 500m 조항 나와 있죠. 예, 행복주택 요 부분이 임대주택에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이제 법 자체에 대한 것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수가 한 대 기준이 그 원래 기준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점점 좀 저감시키고 그 다음에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주차장의 구조 있는데 이 2.7m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밑줄을 그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주택 단지 안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공동주택 어떻죠? 전부 지상에는 공원 녹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차장은 다 지하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니까 이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이삿짐 차량이 안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예. 그래서 2.7m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삿짐 차량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2.7m라고 보세요. 2.7m라고 보면은 지하 주차장의 층고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지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성도 악화가 될 뿐더러 어찌됐든 그 기간도 그렇고 거기에 물량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지상에다가 그 비상차로 형식으로 해서 이삿짐 차량은 지상으로 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어찌됐든 주택 단지 안에 그 도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삿짐 차량이나 소방 차량, 119 차량 등 이런 비상 차량이 갈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러면은 2.7m를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규칙 부분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높이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외 주차장인 경우에 노외 주차장이 그래서 2.7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차로는 2.3m가 규칙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차 구획 보실까요? 주차 구획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형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반형이 평행 주차일 경우에는 2m, 6m, 길이가 6m고 그 다음에 이 직각 평행
외의 경우에요. 평행 외의. 예. 꼭 직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평행만 아니면은 무조건 각도가 있으면은 예, 2.5 바이 5.0으로 주는 게 기본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벗어나는 것은 또 그것에 따른 이제 디멘전이 나오는 것이죠. 예. 오늘 예, 예, 오늘 그 예, 12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